4번입니다. 자,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자, 이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추론은 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선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작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을 통해 표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논리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론 작용을 자, 객관적인 언어 세계의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언어 표현의 기본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이때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 표현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 명제라고 합니다. 자, 이 명제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 제약을 받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적인 언어일 필요는 없대요. 자연적 언어도 되지만 이 명제가 자, 자연적 언어가인 그 아랫부분에 나온 인공 언어인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자, 어떤 건지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자, 수식이나 코드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데 수식 같은 걸 집어넣죠. 자, 이것은 인공적인 언어가 되는데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 언어는 자, 어떠한 장점이 있냐? 자연 언어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자, 장점과 한계점 이걸 지적을 했네요. 자,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표현했건 우리 한국어로 표현했건 그 명제는 동일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또는 거짓일 수도 있겠죠.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뭐가 되는 거고요? 참이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 자, 거짓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논리학에서 자,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그런 명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있대요. 자,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모두 참인 명제임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제가 맺어지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자,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분석 명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분석 명제란 참과 거짓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물어볼 필요 없이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분석 명제 이렇게 봅니다. 자,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어요. 자, 이건 부합 여부권을 의존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참이고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P이거나 또는 P5와 또는 여기 Q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나눠주겠는데 또는 not P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로 구성된 이 단순 명제가 둘 이상의 결합한 명제를 우리는 뭐라 한다?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자, 단순 명제가 결합하는 합성 명제.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참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맞는 거니까. 반면에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면 얘는 반드시 이 문장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자, 모든 교복을 입었는데 어느 학생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전체가 학생이 안 입었다는 얘기니까. 자, 길을 넘어서
자, 이렇게 이처럼 자, 어떤 경우라도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이 두 개의 단순 명제로 이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이건 없습니다. 자,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자,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의 명제와 또 몇 개의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는 명제가 있다면 참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찾아보거나 철학사 책이나 또는 철학 백과사전 같은 걸 펼쳐보면 여기에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명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때도 마찬가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는 긍정 명제의 진을 가려내요. 그것이 참이 된다면 그것의 거짓 명제인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아니라는 것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부정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자, 한 명제의 진리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로는 자, 논리적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명제 D, 모모 동그라미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 오른쪽에 이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C가 더 큰 포함하는 관계고 D는 포함되는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걸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편 자, A,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에요. 자, 각각 C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병유 결국 A와 B는 뭐가 돼? 형제가 되겠죠?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또 자, 여기서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자,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진술하는 자,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관계에 의해서 지금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위에는 뭘로 설명했어요? 각각을 아들로 설명했고 자, 여기 밑에는 형제, 자, 형제로 지금 설명을 해서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적 함축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 관계는 한 명제나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긴 하지만 자, 주의할 것. 자, 주어진 명제나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못합니다. 자, 어떤 경우만 하는 거야, 그럼? 자, 여기는 어떤 하나의 명제와 그 다음에 몇 개의 명제들이 자, 논리적 함축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이때 이것이 참일 때 그 전체, 그 함축하는 명제도 참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부정이 될 때, 참이 아닌 거짓이 될 때, 자, 그 진리값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명제는 논리학에서 판단이나 추론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명제를 통해 사실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고 명제의 진위 판정을 통해 올바른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올바른 판단이나 지식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 마칠게요.